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뭐 어제 저도 그 100분 토론 다 보지는 못했지만 저도 재밌게 이슈를 좀 던지는 방식으로 하니까 주제거리를 주네 토론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조금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이제 약간 활동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뉴스공장을 비롯해서 뉴스토마토 나오세요? 앞만 불러도 안 나온다. 그러니까 말씀을 안 하시네요. 우리도 안 나오네. 급을 보시는 것 같아 아직까지. 급이 아직 우리가 미안해요. 미안해요. 급을 좀 만들어서. 예전에 그 전기지사 할 때 아주 좀 아니 근데 여기는 그때는 OBS 제일 먼저 나왔거든 저희. 아니 그리고 공중파. 민주당 무슨 채널의 사회도 보고 있잖아요. 보조 사회를 보고 있긴 한데 나와주시면 좋은데 하여튼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 나가면서 어제 100분 토론에 MBC는 조금 혼자도 아니고 아니면 다른 프로도 있을 건데 굳이 100분 토론을 나가냐. 거기 지금 말하면 장성철 소장이라든지 박성태 죄송해요. 네. 박성태 실장님 등등이 와 있는데 그게 조금 이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나가면 안 된다. 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과론적 얘기긴 하지만 잘 갔던 것 같아요. 잘 설명하고 결국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100분 토론 나가면 안 된다. 처음에는 좀 급이 맞지 않는 거 아니냐. 4명이 가서 3대1 청문회 같이 될 것이다. 인사청문회 비슷하게. 네네. 대통령 인사청문회. 그리고 그게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한 명은 대선 후보예요. 나머지 분들은 장성철 수장이 대권 나간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제가 없어가지고 박성태 형도 마찬가지고 그 교수님 제가 아예 모르겠고 누군지 뭐가 안 맞잖아요. 그래. 그게 잘못됐다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이 우리 알다시피 토론에 부르면 토론자를 알려줘요. 안 갑니다라고 합니다. 당연하잖아요. 근데 사실 갔다는 거는 그냥 하겠다라는 뜻이고 거기가 의미가 처음에는 막 비판도 많이 했는데 특히 장성철 소장님 질문 많이 했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해보니까 잘 되고 잘 설명한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MBC가 이 기획을 2022년 대선에도 했었어요. 비슷하게. 뭐냐면은 그때는 제가 이제 그 MBC 측의 요청으로 안철수 후보가 나왔을 때 똑같이 1대3으로 해가지고 제 질문 던지는 형식. 2022년에 대선 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이재명 대표만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여러 다음 주에는 명. 홍준표 시장. 홍준표 시장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획이에요. 그래서 원래 옛날부터 했던 방식이고 뭐 이거를 그러니까 토론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물어보겠다. 그렇죠. 요거예요. 그래서 그 홍준표 우리 김준일 평론가 나가셔야 되겠네. 그러게. 홍 시장이 저를 거부할 거야. 아니 홍준표 시장에서 빨갱이라고. 안 돼서 발행이라고. 이게 뭐예요? 얼굴이 불구락부르락 합니다. 제가 요즘. 아니 근데 저는 일종의 이제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평상시에 비판 많이 하던 장성철 소장을 저는 기획을 잘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장성철 소장이 이제 이재명 대표 만났으니 나와서 비판하기 좀 어려울 거 아니에요? 어떨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 너무 자기네들끼리 앉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반대 진영도 있고 그렇죠. 뭐 중도 성향도 있고 뭐 이렇게 해줘야지 그 방송사도 비난을 안 받고 MBC도 비난을 안 받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뭐 어떤 대응이나 이런 얘기들을 좀 두루두루 한다 이런 인상을 주는 거니까 안철수 후보 할 때 제가 나갔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네, 뭐 이런 거 같더라고요. 일단 최근에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 문화일보 허민 기자가 갑자기 전화가 왔다는 거 이재명 대표로부터 직접. 그래서 오늘 허 기자님하고 저녁을 먹고 싶다. 허민의 정치 카페 그 허민. 문화일보 허민. 그래서 허민 선배가 바쁘실 텐데 어떻게 저한테 그랬더니 오늘 꼭 만나고 싶다고 해가지고 번개를 했는데 3시간 동안 저녁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 기자로서는 굉장히 그 엄청난 취재원을 만나서 3시간이나 얘기를 듣는 거는 대단한 기회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막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진보지 기자들은 우리는 만나지도 못하는데 밥은커녕 차 한 잔도 못 마시는데 막 보수지 기자들 3시간씩 만나서 밥을 먹는구나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좀 더 열심히 취재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 거죠. 근데 여하튼 반대에 있는 이제 본인에 대해서 평소에 비판을 많이 하거나 반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설득하거나 설복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죠. 그런 작업으로 이제 한 거. 근데 그러면 이제 이게 맞는지 몰라도 이재명 쪽 사람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박성태 실장은 뭐 그렇게 보기도 어렵고. 뭐 그렇지 기자 그러니까, 그만두고 무슨 그러니까 연구소 하잖아요. 특히 지금. 이제 유튜브가 아니라 진짜 아시겠지만 지상파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박성태 실장 정도면 무난한 것도 있고 어차피 이재명 쪽 사람은 이재명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뭐 굳이 부를 필요가 없겠지. 그런 거죠. 근데 어쨌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예각적으로 좀 물어라. 이런 차원에서 MBC의 기획이 아니었을까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 홍준표 시장 기대됩니다. 그 패널이 누구 나올지 궁금해요. 제가 보기에는 패널로 명태균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질문자로 명태균을 넣어가지고 저를 좀 불러주시면은 세게 붙어서 명태균과 홍준표의 일전을 한번 보면 정말 재밌겠다. MBC와 홍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를 좀 중용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자로 나가겠습니다. 빨강 파랑 이렇게 막 김준일 평론가 나가시면 딱 좋을 것 같긴 한데. 자, 우리 지금 MBC에 전화하자. 김준일을 좀 제가 넣어달라. 그쪽 좀 알거든요.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진짜.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잔잔한 파도가 계속 커질 것 같고요. 어쨌든 차기 유력한 대통령 압도적 1위 아니겠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분이 갖고 있는 생각이 어떤 건지 그리고 앞으로 비전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중요하다. 어제 개헌에 대해서도 상당히 길게 얘기가 됐어요. 근데 개헌은 필요한데 지금은 아니다. 일단은 내란을 종식하는 게 필요하다. 근데 저는 동의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뭐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하는데 조금 아쉬웠던 거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그 이후에 그러면 플랜에 대해서도 조금 언급을 해주면 그러니까 내란 종식이라는 게 결국 이제 대선까지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 이제 본인이 특히 이제 후보가 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넌지시 해주셨으면 사람들이 납득이 될 텐데 이게 조금 공격의 소지를 남겼다고 생각을 해. 근데 적당한 타이밍에 또 그 얘기가 나오긴 하겠지만은 너 그럼 안 하겠다라는 거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좀 받을 것 같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근데 큰 틀에서는 저도 어쨌든 내란 극복이 우선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뭐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좀 가장 좀 앞서가는 상황에서 굳이 개헌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할 수도 없고 또 안 한다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적절한 답변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나중에 된 후에 뭐 어떻게 될지 알 수도 없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조 정도만 잘 설명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나쁘지 않게 답변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이 움직임들 이제 보도 채널에 거의 안 나오다가 지금 지난주 이번 주부터 나온 것 같아요. 뉴스공장 출연이 언제였죠? 뉴스공장, 뭐 이동형 방송, 새날, 많이 나왔어요. MBC 등등 시작을 뭐 JTBC도 나가겠죠. SBS도 지금 잡혔다고 들었거든요. 편상욱의 브리핑 거기도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이제 거의 다 나온다는 다 거예요. 나가는 것 같아요. 대선 국면인 거고. 그다음에 3프로 TV가 24일 잡혀 있고. 그러니까 되게 행보가 그러니까 사실은 내란되고 하면 그때는 내란이 탄핵이 결정되면 다 나올 거란 말이에요. 딱 국민의힘보다 2, 3주 앞서서 움직이는 거예요. 국힘도 지금 나가고 싶을 거예요. 나가고 얼마나 나가고 싶겠어 지금. 나가는 즉시 배신자 프레임 빠져버리거든요. 고개 드는 순간 날아간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 취재 편의점도 나오고 싶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어디 가든지 나와서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이 진짜 국힘을 진짜 말아먹고 있다. 나락으로 보내고 있다니까 진짜. 근데 이분들이 그 사람을 싸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에 제대로 된 전략가가 있었다고 한다면 12월 3일 내란이 터졌을 때 즉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에 다 같이 동참을 하고 그랬으면 지금 국면 완전 달라졌을 완전히 겁니다. 달라졌죠. 딱 끊고 그리고 1호 당원 제명 조치하고 그리고 우리는 제대로 된 보수정당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국민 앞에 정말 잘못했다고 사죄하고 이랬으면 지금 달라졌을 거예요. 이게 보면 보수층이 좀 더 뭐 같거나 많거든요. 진보라고 본인이 주장하는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정상적으로만 했으면 40% 이상의 지지는 받습니다. 항상. 어떻게 그 대구 경북도 있고 뭐 TK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한쪽으로 진짜 TK나 이쪽으로만 쪼그라드는 모양새거든요. 어쩔입니까? 그렇다고 얘가 끝까지 탄핵 안 된다고 할 겁니까? 탄핵이 됐는데 그러니까. 국가기관을 부정하는 건데요. 어쩌려고 합니까? 국적이 어디요? 근데 그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10시에 탄핵
결정이 나잖아요. 그러면 10시 1분부터 바뀐다. 근데 그게 문제가 제가 그것도 맞는데 그렇게 출구를 짤 건데 네. 지지자들 어떻게 할 겁니까? 지지자들은 그치. 계속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선동하고 막 난리 칠 텐데. 난리가 날 건데요. 그래서 저는 진짜 잘못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번 주에 대전에서 또 집회 있잖아요. 이 대전 집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 갈까요? 안 갈 것 같아. 광주는 안 왔죠. 광주에 국회의원들 왔어요? 안 간 것 같아. 예. 근데 대전은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 윤상현 의원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할까? 저는 몇 명은 갈 것 같아요. 그래도 몇 그래도? 명은. 예. 워낙 이제 그쪽으로 포지션을 잡아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몇 명은 가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출구 전략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이미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상 대선 캠프 꾸려가지고 지금 몸담고 있거든요. 네. 그분들은 안 가 이제. 그분들은 못 가고 바빠 죽겠는데 어디 가겠어. 그러니까 몇몇 정도, 뭐 한둘 뭐 이 정도만 가지 않을까 저는. 네. 그 방금 전에 우리 작가께서 속보를 올려주셨는데 한동훈 대표의 국민이 먼저입니다. 이 책이 교보문고 베스트셀러에 등극을 했대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고발한 저 소송 때문에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민사 소송 뭐 다지난 걸 묶어가지고 5천만 원을 국민의힘이 걸어가지고 항소심 하고 있는데 답답합니다. 네, 여하튼 베스트셀러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예상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시에 10,000권이 나갔다 그래요? 네, 위드 후니에서 제가 예언을 했는데 이 책 나온다는 순간 일단은 예약 판매해서 1위를 찍기 위해 위드 후니나 이런 팬덤에서 이제 많이 사자 이런 운동도 벌어질 거다. 그래서 뭐 직접적으로 제가 지금 그 카페로 확인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런 움직임이 있고 특히 이제 최근에 교보문고나 이런 데서 1위를 찍은 게 스탑 더 스틸이라고 부정선거 음모론 책이 지금 사회과학서적 1위 찍었거든요. 그게 진짜. 그러니까 그거는 이겨야 된다. 이런 움직임들이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런 움직임들이 있더라고. 부정선거 뭐 이런 얘기, 윤석열 뭐 이런 거는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나라도 이제 아이돌 팬덤 같은 거 보면은요. 요즘 누가 사실은 디지털로 듣지 누가 음반 합니까? 근데 음반을 내거든요, 일부러. 비싸게 그것도 내요. 화보 같은 거 넣어가지고 팬덤에서 10장씩 사요, 막. 그러니까. 사가지고 자기 주변에 막 뿌리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팬덤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그런 식으로 이제 요게 그래서 어쨌든 머리는 잘 썼다. 이게 저는 선수가 붙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정책 컨설턴트나 이런 선수가 붙어가지고 이거를 좀 해주고 있다 이 생각이 들어요. 요거는 두 가지를 지적을 하고 싶은데 지금 두 가지가 뭐냐면 이력에서 검사를 다 뺐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 근데 한동훈님은 검사지 빼면 뭐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이 검사를 빼면 그 사람이 90%를 빼버리고 10%만 남아버리는데. 그거 좀 그렇다. 거기 눈에 띄고 제목이 저는 아니 평생 검사한 사람이 검사인데요. 그러면 이력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법 뭐가 있어? 뭐라고 나도 다 읽어봤거든. 그 앞에 이제 그 저자 이렇게 쭉 써놓잖아요. 몇 해 뭐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그리고 국민의힘 비대위 법무부 장관을 거쳐 국민의힘 인생을 빼버렸어요. 인생을 빼버렸어. 군법무관 나와요. 군법무관만 하고 싹 빼서 바로 장관으로 바로 장관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본인이 검사를 지금 했을 때는 절대 안 된다. 윤석열이 전철이다. 뭐 이런 걸로 보여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한 가지 또 지적한 게 제목이거든요. 임팩트가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뭐가 컨설턴트 붙은 것 같은데. 그 문재인 전 대통령 했던 거 아니에요? 사람이 먼저다. 그러니까. 하하하 문재인입니다. 그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잘 팔리고 하겠지만 좀 더 임팩트 있는 오히려 1992만 뭐하다. 예전에 1992만 그러니까 뭐하다. 이게 저도 책을 내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도 몇 군데 얘기했는데 너무 전형적으로 저 출마합니다. 이거 정치인들 보면은 출마할 때 딱 이거 책 내서 이제 출판 기념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이따만하게 넣었어. 보통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거든. 되게 부담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조언을 한 게 만약에 이 다음 회 찍으면은 얼굴 사이즈 좀 줄여라. 그리고 안경, 그러니까 뭐 이미지 컨설팅 같은 건데 안경테 조금 뿔테를 쓰되 좀 얇은 거를 써라.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근데 저 너무 나 출마해요라고 하고 제목도 무슨 언더 73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뭐 신세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치권에서는 새로운 세대인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너무 좀 옛날 방정식에 따르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1년 검사 이력은 빠졌다. 그리고 뭐 그 계엄 비사도 담긴 모양입니다. 뭐 방금 전에 동아일보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어쨌든 그 정치인 체포죠.
안 알려진 시점에 체포되면 죽을 수 있다 이런 언질도 받았던 게 사실이고 그리고 비상입법기구 계획 정말 황당한 발상이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는 국회 예산 분명히 대통령이 할 수 있었는데도 국회 예산을 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제 초반에 그러니까 밀려서 한 거지 자기가 자발적으로 지금 군대를 철수시켰다라고 주장은 하지만 지금 드러나고 아무도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김영현도 그러고 본인이 그렇죠. 건의했다 그러고요. 네, 본인이 사령관들은 자기가 직접 그렇죠. 움직였다고 그러는데 결국 한동훈의 별의 순간이 사실 있긴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국민과 함께 이 비상계엄 막겠다고 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때가 어쩌면 이 사람 정치 인생에 뭐가 왔었던 건데 그 이유를 잘 못 지켰던 것 같아요. 그 본인도 알긴 알아요. 그 책에 지금 국민이 먼저입니다가 이거랑 연결되는 거고 이 책에 아마 하이라이트 부분이 그 부분일걸요. 아마 그럴 것 같은데 문제는 그것을 그 후에만 잘했었어도 지금하고 아주 다른 정책 입지를 갖지 않았을까 그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